원령도 중요하고 꿈나라 수유를 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네. 또 접근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은 4개월 미만의 아기에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비몽사몽 중에 먹이는 것이니까 잠에서 깨지 않도록 하고 먹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은 꿈나라 수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꿈나라 수유에 대한 정보가 너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꿈나라 수유는 뭐 비몽사몽 수유 이렇게도 불리우고 여러 가지 말로 불리우는데요. 잘만 알고 사용하면 매우 유용한 방법인데 네. 이해를 못해서 엉뚱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 알잠 멤버 여러분은 오늘 이 방송을 잘 듣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꿈나라 수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꿈나라 수유는 아기 빨개 반사를 이용해서 아기가 자고 있을 때 깨우지 않고 수유를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모유의 경우에는 유축을 한 유축류를 먹인다거나 아니면 분유 수유는 분유를 먹인다거나 그럼 직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수유를 하는 겁니다. 이 이론은 아기가 이제 배가 고파서 깨기 전에 미리 수유를 해서 아기의 수면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기가 배가 고파서 깰 시간이랑 양육자가 깊이 푹 잠자는 시간이랑 겹친다면 한 번쯤은 시도해봐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나라 수유가 모든 아이들에게 통하는 수유일까요? 사실 새벽에 잘 통하지 않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원령도 중요하고 꿈나라 수유를 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네. 또 접근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은 4개월 미만의 아기에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네. 마지막 수유 시간과 간격을 잘 생각해서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죠. 네네. 그리고 문자 그대로 꿈나라에서 비몽사몽 중에 먹이는 것이니까 잠에서 깨지 않도록 하고 먹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만약 아기 수유 텀이 이미 낮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되고 네. 밤 7시 정도에 이제 잠이 든다고 한다면 양육자가 밤잠 들기 전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꿈나라 수유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아이를 깨워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기를 상체만 살짝 들어 올려서 수유를 진행을 하는데 네. 만약 아기가 깨어났다고 해도 다시 토닥이거나 아니면 살짝 소리를 내면서 다시 진정을 시켜서 재워보도록 노력을 하면 되고요. 만약 꿈나라 수유를 통해서 아기가 새벽 4시까지라든지 아니면 6시까지 쭉 잔다고 한다면 그건 꿈나라 수유가 아주 아이에게 성공적으로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꿈나라 수유는 언제까지 하는 게 좋고 어떤 부분이 효과적일까요? 꿈나라 수유는 아직 밤중 수유를 해야 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4개월 미만, 늦어도 6개월 미만 아기에게 사용해요. 네. 6개월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밤중 수유를 하고 있다면 지금은 꿈나라 수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고 어떻게 수유량을 줄여서 밤중 수유를 중단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꿈나라 수유를 진행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트림을 시켜야 할까 말아야 할까였던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 살펴보면은 꿈나라 수유의 경우에는 아이가 비몽사몽 간에 수유를 하는 거라 트림을 꼭 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데가 있고 또 다른 곳에는 트림을 시켜주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게 맞을까요, 소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몽사몽 간에 먹으면 공기를 덜 삼킨다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기가 먹는 도중에 공기를 덜 삼키도록 먹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죠. 네. 또 깰까봐 트림을 안 시킨다는 말도 옳지 않아 보이는 것이 어차피 수유라는 것은 눕힌 상태로 먹여서는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은 일어나게 해서 먹여야 할 거고 그러면은 먹을 때마다 공기를 삼켜서 꼭 트림을 시켜야 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꿈나라 수유를 하는 경우에도 트림을 시키는 게 맞겠죠. 네. 문제는 아이를 일으켜서 먹이고 트림 시키고 다시 눕히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조용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한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겠죠. 이제 눕힌 다음에는 옆에서 좀 보고 계시다가 필요하면 가볍게 토닥거려 주는 것으로 깨는 것을 방지해 줄 수도 있겠고요. 종종 어떤 어머님들께서 밤중 수유를 할 때
먹놀잠을 해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 물어보시는 맞아요,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네, 진짜로. 네, 밤중 수유에도 먹놀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밤중 수유에는 꿈나라 수유를 진행하는 것처럼 덜 깨우고 재우는 방법들, 덜 깨우고 수유하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꿈수를 진행하는 것도 전물잠일까요? 꿈수도 일종의 밤중 수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시도 때도 없이 물리게 되면 당연히 전물잠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어쨌든 꼼수를 하더라도 한 번에 배불리 푹 먹여서 그 다음 배고파서 깨는 걸 예방을 해야 되는데, 수시로 먹이다 보면 전물잠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꼼수를 하더라도 한 번에 배불리 충분히 먹이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젖병 수유 시에도 꿈나라 수유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모유나 분유나 별로 다를 건 없을 것 네. 같아요. 뭐 직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유축유를 먹일 수도 있고 뭐 분유 수유를 할 수도 있죠. 어떤 방법이든 꿈나라 수유를 잘만 하면 엄마가 필요한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잘 수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꿈나라 수유는 원령이 좀 높아지면 이제 잘 안 통하겠죠. 그죠. 그리고 6개월 이후가 되면 이제 이제 끊어야 되기도 어, 하고. 거의 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음. 크게 의미도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때는. 네. 오늘은 꿈나라 수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우리 아이가 꿈나라 수유를 진행해서 밤중에 안 깨고 쭉 잘 잘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말 잘 숙지하신다면 아직 어린아이기를 키우는 양육자들이 네. 좀 더 편해질 수 있겠죠. 네. 네. 꿀잠은 알잠. 좋아요, 구독!